그림 좀 마저 봅시다. 짠. 이게 아닌데. 몇 번까지 했니 그때? 14번까지 했지. 최초 진골왕이에요. 진골왕. 신라가 그 얘기했나? 신라가 그 삼국시는 제일 왕권이 약하다고. 네. 네? 왕권이 강해지면 어떻게 왕권이 강해져야 돼? 얘기했잖아. 집사부. 어? 집사부. 왕권이 강해지면 좀 쳐맞아야 돼요. 국가가 지금 군장국가에서 군장국가 이거는 부족장이잖아요. 군장국가는 군장은. 그러니까 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연맹왕국이잖아. 여러 부족들 중에 제일 힘센 놈이 왕이죠. 그렇지? 이 부족장들 입장에서는 왕이 권력이 센 게 좋겠어? 자기 권력이 센 게 좋겠어? 왕은 약할 수밖에 없죠. 연맹왕국 단계. 근데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게 고대 국가 혹은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중앙집권화가 되려면은 집권 고대 국가가 되려면은 같은 말이죠. 고대 국가는 중앙집권 국가.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권력을 양보하는 게 더 낫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국가가 존망에 달려야 돼. 국가가 멸망해가지고 내가 이 귀족지라도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 그럼 국가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중심으로 권력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 이해가니?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거는 초반부터 좀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다투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야. 백제는 초반에 한사문하고 싸우면서 한강 역전면 오리한 때 율령 완파할 수 있었던 거고, 소수리망이 고구려를 율령 완파할 수 있는 이유는 백제 근초광 침입 때문이에요. 고공화랑이 죽었잖아. 아빠가 뒤지니까 아들내미가 불교 율령 폐학 이런 거 막 반포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던 이유가 귀족들이 오씨 지금 고구려 멸망하는 거 아니야? 백제한테 개 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권력을 몰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니? 어렵니? 안 어렵잖아. 근데 신라는 상대적으로 어땠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힘들었던 거지. 왜 힘들지? 왜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까? 여기가 태백산맥, 소백산맥이거든요. 여기 신라가 있고 여기 가야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 방벽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외침에 대해서 조금 안정해요, 얘네들은. 이해가니? 그래서 끝까지 귀족 권력이 제일 강하게 있었던 나라가 신라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 광풍도 제일 늦었죠. 언제예요, 얘는? 그리고 4세기에 막 하고 백제 같은 건 4세기에 하고 백제 고구려 전부 다 4세기 하거든. 얘는 6세기 하잖아, 법부광 때.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불교광풍한테. 이차돈이 자기 목 날리면서 불교 승인 받았잖아요. 측근 세력 목을 치면서까지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불교를 공인해야 됐던 나라야. 괜찮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강고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골품제는 원래 이제 진골 그 이상, 그다음에 그 이하, 상위 계급에 오를 수 있는 애들이랑 상위 계급 오를 수 없는 애들을 나눈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전에는 아마 성골, 진골도 없었다는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왜 성골, 진골이라는 게 만들어졌냐면은 진평왕이거든요. 진평왕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얘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딸내미들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딸내미들한테 줄 명분이 있어야지. 우리는 너네랑 피가 달라. 성골이니까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는 계층이야. 진골 애들은 왕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한테 왕을 물려준다. 이런 논리로 성골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원래 있었다기보다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학설일 뿐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공통대 때문에 유일하게 신라에서만 여왕이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래는 진골들은 성골 빼고는 왕이 될 수 없어. 근데 얘는 뭐 했어요? 최초로 진골 왕이 된 무열왕은 뭐 했어?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단 말이야. 얘가 아니었으면 나당 동맹을 못 맺었어. 그렇지. 김춘추가 무열왕이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죠. 그래서 원래 이 앞에 이거를 묘호라고 합니다. 태종 이런 거를. 왜? 태종 이런 거 붙는 거 있잖아. 이거를 묘호라고 그러는데 묘호는 원래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후로는 굉장히 원래는 개쩌는 왕한테만 붙여주는 게 묘호예요. 중국 애들은 거의 막 처음에도 중국 애들도 아무나 안 붙였어.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이후에 너무 이게 내 아버지 권위를 높여서 나의 정당성을 차지해야겠다 이러면서 이게 막 묘호가 약간 보편화되다 보니까 모든 왕한테 묘호가 같이 묘호 말고 그냥 무슨 왕도 있거든요.
뭐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도 묘호 말고 따로 왕 이름이 있어. 무슨 왕 이렇게 시호가 쭉 붙습니다. 근데 요 묘호를 처음에는 되게 개쩌는 왕들한테 만 줬던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신라 왕들 중에는 이 태종이라든가 이런 묘호가 붙은 왕이 3명밖에 없어요. 또 한 명은 추존왕이고. 하여튼 이런 태종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정도로 개쩌는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 진골이면서도 처음으로 왕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진골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왕권이 약하겠니 강하겠니? 상대적으로 좀 왕권이 원래 성골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정치권을 좀 미약하지. 그래서 내부 감찰을 해야 돼.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조직하는 게 있어야 돼. 감독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사정부예요. 괜찮니? 그래서 최초 진골왕 사정부 설치 알아두세요. 언제라고? 무열왕 때문에 무열왕. 무열왕은 그 삼국 통일을 하지는 않았어. 그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고 이름이 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내미인데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요거 그 무열왕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만. 백제랑 멸망했어요. 무열왕 때. 백제 멸망.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까지만 무열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때 백제 부흥운동 진압할 거고 고구려 멸망할 거고 고구려 부흥운동 진압할 거고 나당 전쟁할 거고 삼국 통일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도 개쩔고 무도 개쩔고 그래서 문무왕이죠. 삼국 통일하고 하니까. 괜찮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번까지 태종 무열왕까지 딱 본 거고 문무왕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이제는 삼국을 통일했잖아. 이거 발해도 똑같은 거 나중에 할 건데 발해가 최대로 강력이 넓어졌을 때가 선왕 때예요. 내가 영역이 넓어졌잖아. 그럼 뭘 정비해야 되냐면 지방대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얘는 원래 백제 땅이 우리 땅이 안 됐다고 근데 백제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백제 땅이 우리 땅이 됐으니까 백제 땅에도 뭔가를 지방 체제를 정비를 해야 돼요. 여기 뭐 왜 그 지방관을 파견하고 걔네들을 뭐 관리하고 지방 세력들을 뭐 어떻게 조치를 할 행정구역이 정비가 돼야 돼. 얘가 삼국 통일했으니까 얘 때 행정구역이 그 외부 감찰이 들어가요. 아까는 뭐였어요? 사정구역이지 무열왕 때는. 여기는 외사정입니다. 바깥에 파견은 사정구역, 외사정. 그래서 15번은 지방감찰, 외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이 이제 나당 전쟁의 마지막이야. 고구려 멸망하고 나당 전쟁이거든요. 고구려 멸망하기 전까지는 참았어. 고구려 멸망이 저 위로 올라가는구나. 고구려 멸망을 조금 이따 보고. 고구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당 전쟁이 벌어져요. 왜? 백제가 멸망할 때, 이거 백제가 멸망하고는 뭘 설치했냐면 여기는 웅진도도라는 거 설치했어. 그렇지? 야, 백제 멸망 몇 년도라고 기억나니? 백제 멸망. 힌트. 8대고 8대고. 860. 676에서 8대고 8대니까 660년이지. 그치? 676이 유치유가 통일했잖아. 668년. 그치? 668? 660이니까 백제 멸망은 660년이야. 그래서 웅진 도독부는 660년입니다. 근데 원래 나당동을 맺을 때 약속이 그거였어. 처음에는 백제 땅은 신라가 가지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가지는 거였어. 근데 이거 웅진 도독부라는 거는 당나라가 백제 땅을 자기 지방 행정 구역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먼 거까지 했냐면은 여기 계림 도독부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계림 도독부는 663년에 설치됐어요. 이거 신라의 옛 이름이 계림입니다. 닭이 무는 불이에요. 그 박혁거세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알령 부인이라고 했어. 알령 부인. 근데 그 알령 부인이 닭 벼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거를 시냇물에 씻었더니 닭 부리가 빠지고 이쁜 여인으로 나중에 자라 성장했다고 이런 설화가 있어. 근데 닭을 숭배하는 토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경주 지역을 부르는 다른 말이 계림이야. 그래서 계림 도시부인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경주 땅에다가 당나라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라도 우리 속국이야라는 의미야. 신라 개빡치겠죠. 근데 아직은 참았다고. 왜? 뭐 때문에? 고구려가 나는데 고구려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둘이 안 싸워요. 당나라도 이런 조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라에다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하진 않아. 그리고 행정구역만 설치한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고구려 멸망은 몇 년도라고? 668. 평양. 이 웅진은 백제 수도 변천이 미래성 웅진삽입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 두 번째 수도인 웅진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한 거예요. 안동도. 그렇지. 여기 고구려 멸망한 자리에는 평양성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 도호부가 도독부보다 급이 높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큰 행정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동이잖아. 이게 안동도읍만 있는 거니까 안북도읍이랑 뭐 안남도읍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동쪽 지역을 평안하게 하는 큰 단위의 관리 체계라는 뜻입니다. 안동도읍은 이걸 고구려 땅에 설치했다. 괜찮지? 뭐 고구려 직후,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멸망 직후 안동도읍 다음에 뭐 나오겠어? 고구려 무흥우도 나오지 묘야. 졸리면 서 이씨. 고구려 무흥우난 끝나고 나서 나당 전쟁이 있을 거예요. 순서 기억해라. 나당 전쟁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그렇지. 매기예요, 매기. 자, 우리나라에 막 다른 나라 매기가 막 들어와 설치고 있는데 매기를 쫓아낸 거야. 매소성 기벌포. 그렇죠? 매소성이 육상이겠어요? 해전이겠어요? 매소성이면 육상이겠지. 기벌포면 포구잖아. 육전이겠어, 해전이겠어? 해전.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쭉 몰아낸 거예요. 이렇게. 기벌포 매소성 전투로 갑니다. 이게 676년에 통일이잖아. 675년, 676년일 거야. 괜찮니? 이게 나당 전쟁 마지막 전투라고 기억해라. 이거에 딱 승리하면서 신라가 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거예요. 나당 전쟁 직전까지는 완전한 통일이 아니고 완전한 통일. 요거에 이겼기 때문에 삼국이 올바르게 통일이 된 거죠. 원래 사실은 신라가 이거 당나라의 그 비밀급은 아니야. 비밀급은 아닌데 왜 이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냐면은 자, 고구려 그때 신라가 싸우고 있을 때 여기 고구려 있었고 여기 이제 수나라 당나라 있을 때잖아. 요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랑 막 싸우고 있을 때 서쪽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티벳입니다. 토번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했어. 그리고 당나라가 여기 원래는 이 민족들은 다 조금 막 이간질 시키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조져놔야 되거든. 얘네들은 말 타고 막 댕기고 뭐 무력은 센단 말이야.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막 융성하지 못해도 그리고 항상 그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약탈하러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고구려랑 싸우다가 견제를 못한 거지. 그래서 토번 제국이 성장하는 걸 못 막았어요. 그래서 요 한 나당 전쟁쯤 돼서 토번이 이쪽 당나라로 쳐들어와서 당나라가 군사를 좀 뺐어. 그 틈에 이제 신라가 딱 쳐가지고 당나라도 양면 전쟁 하려면 부담인 거잖아. 그래서 신라를 인정해주고 토번 치러 간다. 해가지고 신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지만 비하인드가 있어요. 괜찮지? 그리고 그래서 16번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예요. 백제 멸망한 직후에 있었던 전투야. 요거는 이제 기벌포 매소성 전투 마지막이고. 자, 17번에는 복신 도침이라고 씁시오. 복신 도침은 주류성. 그리고 요 17번 주류성. 위로 올라가면 주류성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야. 복신 사람 이름입니다. 복신이랑 도침이라는 사람. 얘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왕자 풍입니다. 백제는 성씨가 뭐예요? 왕성이 뭐야? 고구려를 모시고 부여지, 그렇지?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풍이니까 부여풍이겠지. 부여풍이 일본에 있던 그 백제 왕자였는데 걔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부흥운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얘가 왕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주류겠지, 주류성입니다. 지역까지 좀 알아두면 좋아요. 주류성, 복신, 도침 플러스 풍. 그리고 인존성에서는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건 알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백제 부흥운동이다 이름 그리고 백신 도침은 풍이랑 같이 주류성에서 흑지상지는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알면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니? 아니요. 여기 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는 일본이 그 백제 따까리잖아요. 백제 따까리니까 도우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백감 전투라는 전투 몇 번이니? 20번이 백감 전투예요. 백감 전투에서라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백제 부흥운동이 끝나요. 종결됩니다. 괜찮니? 적으라고 있어. 미안하다. 20번에 백감 전투. 20번이 백감 전투. 괜찮니? 뭐? 뭘 낮잠을 지금 앉아고 뭐 했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뭘 잡니까 지금? 쉬는 시간 주세요. 자,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663년에는 계림도독부입니다. 여기는 경주에 설치한 거겠지. 계림도독부. 물론 이름뿐이긴 했습니다만은
21번은 계림 도덕부. 저 진도 빨리 나가면 이제 풀면서 계속 계속 있어요. 그래 나지. 진도는 여기 빨리빨리 나가야죠. 여기 고려시대까지만 진도가 좀 많아. 하여튼 뭐 기말고사 통째로 들어간 건 아닌데 중간고 한 단학기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아요. 3단원 중에 2단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돼. 2, 3개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문화가 빠지긴 하지만 약간 중간고사 조금 오버하는 정도라서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22번은 평양성 함락 하면서 뭐 설치했다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고구려가 수도가 평양이니까 평양 함락한 자리에 뭐 설치했다고 당나라가? 안동 도호부예요. 22번 안동 도호부. 순서도 기억되나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성 함락 이후에 고구려 부흥 운동이죠.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고구려 부흥 운동이 나오겠지. 그래서 흑도복 거꾸로 외웁시다. 흑도복.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원래 무슨 옷 입어요? 흰색 옷 입잖아. 그렇지. 우리 장례식장 복장이 흰색 옷이잖아. 배옷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부흥 운동이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검은색 도복을 입은 거예요. 흑도복. 흑도복은 색깔이 검은. 이거는 뭐예요? 흑치상지. 여기는 도침, 복심. 여기는 건모잠이에요. 건모잠 구형물 거야. 그러니까 한성의 건모잠. 그리고 건모잠이랑 같이 누가 있냐면 안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구려 왕자예요. 아까도 구역풍이 백제 왕자였잖아. 안승은 고구려 왕자입니다. 23번에 건모잠 한성에서 그리고 22번은 안동 도호부. 평양 멸망했을 때 안동 도호부. 이거 나중에 좀 빈칸만 줄 거야. 내가 빈칸만 주고 요거 보고 너네 빈칸 채우기 할 거야. 시험 문제입니다. 아 왜? 그냥 기출을 보면 안 돼요. 기출도 볼 거고 이것도 보고. 근데 요거를 역사는 암기가 좀 기반이 돼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요것도 하고 기출도 풀 겁니다. 기출을 선생님 봐야지. 왜? 근데 요거만 다 달달달 외우면은 기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에는 고영무입니다. 25번에는 고영무. 건모잠은 한성. 오골성에는 고영무. 25번은 오골성의 고영무. 뒤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까 백제 부흥운동 누가 도와줬어? 일본. 일본이 도와줬지. 고구려 부흥운동 누가 도와줄까요? 당나라. 신라가 도와줘요. 신라. 왜 신라가 도와주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어디 있었냐면은 저번에 미륵사가 어디 설치됐었니? 미륵사가 어느 왕이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어? 어디에 설치했었어? 어느 왕? 백제 무왕이 익산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신라가 고구려 부흥 운동을 도와줄 건데 그 고구려 부흥 운동을 어디서 도와줄 거냐면 익산에서 도와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아래서요? 무왕이 있어요? 백제 무왕 있잖아. 지금 몇 번이냐? 아래에만 무왕 있는 거 아니에요? 백제도 무왕이고 발해도 무왕이고 6번에 익산 천도시도 하면서 미륵사 했잖아요. 발해 무왕. 백제 무왕. 미륵사 무목서부터 했어. 여기 영어 아니에요? 용어 아닌데. 쌤 근데 왜 이렇게 아래서요? 뭐라고? 왜 이렇게 아래서요? 뭔 말이야? 고구려 부흥 운동을? 네. 고구려 부흥 운동 원래는 위에서 했어. 오골성이랑 한성이 황성이 재련입니다. 요 위에서 했는데 신라가 도와준 건 여기야.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앉혔거든. 보덕국이랑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갑자기 만들어줬어. 고구려 유민들의 나라를 보덕국이라고. 그 보덕국이 익산에 세워졌어요. 왜 여기 세워졌겠니? 신라랑 고구려니까. 여기 고구려 땅이니까. 여기 우리 백제 땅이잖아. 근데 백제 땅에서 부흥 운동에서 당나라 몰아내라. 여기는 고구려랑 호지가 없으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 나오면은 당나라랑 고구려가 싸울 수 있겠지. 여기서 고구려가 독립해버리면 좀 신라도 입장이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구려가 부흥 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흡수돼요. 그래서 신라에 여기는 연고지도 작고 세력도 막 크게 알 거니까 당나라 싸우는데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덕국 왕으로 안승을 앉히는 게 신라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26번에는 아까 누구였어? 그 건모담이랑 같이 있었던 애가 안승이었잖아. 안승을 보덕국 왕
왕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적어라. 안승 보덕국 왕입니다. 26번은 이해가요? 안승 보덕국 왕.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은 누구누구 누구라고? 검모장. 검모장 고구려 부흥운동. 흑도 흑도복이니까 흑치상지 도인 복신 도침. 흑치상지 도복이니까 도침 복신 이런 애들이고 복신 도침이 주류성이에요. 흑치상지는 임존성이고 흑임자 생각하세요. 흑임자 임자 흑치상지 임존성. 그 다음에 한능검 강의할 때는 한검 고 이렇게 가르쳤거든. 한성에는 검모장 고영문으로 벌써 이렇게 한검 고 한능검 공부할 때 넘어가자. 흑치산지랑 흑치상지 흑치상지 침. 복신 도침 아니네. 복신 도침 얘는 주류성이고 복신 도침은 주류성이고 흑치상지는 임존성이에요. 네.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사람 이름 보고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백제 부흥운동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신입 판단으로 이름이 나오거든. 그러면 고구려 부흥인 줄 알아야 아 고구려 멸망한 다음이구나 백제 다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랑 다 순서랑 알려면은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다 지역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알아야겠죠. 외우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당 전쟁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삼국 통일한 거고 통일신라 들어가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딱 통일 이전까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27번이 어디 있니? 27번 27번 발해부터 가네. 27번 발해로 가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끝나서 발해겠구나. 발해 1대왕이 누구예요? 대조영이고 그리고 2대왕이 무왕이고 문. 문왕입니다. 3대왕이 문왕이고 선왕은 10대왕이에요. 한참 뒤인데 요때 무왕 문왕 때 좀 기틀을 체계를 다 잡아놓고 무왕 때 선왕 때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괜찮니? 자 발해 무왕 때는 이름 보면 뭐가니? 싸워요. 싸우는 왕입니다. 사과죠. 얘 이름이 대무예야. 네, 이제 왕 이름 보고 또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왕이 한 2명 정도 있는데 대무신 왕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대무신 왕도 약간 좀 싸우는 그런 이름이었고 얘도 이름이 무왕인데 대무예. 얘 동생 이름이 대문예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 좀 발해랑 당나라랑 싸웠던 배경이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좀 알면 도움이 돼서. 자 여기 발해가 딱 동모산에 처음에 도읍을 했지. 그래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당나라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었냐면 자 발해가 말갈족이랑 고구려 지배층이 만든 나라야. 들었죠? 말갈족이랑 같이 만든 나라긴 한데 모든 말갈족이 다 발해에 호응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발해랑 같이 고구려 지배층과 같이 발해를 만들었던 말갈은 송말 말갈이라고 합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네는 알아야 돼. 송말 말갈 말고 끝까지 발해가 만들어지고도 발해 복속 안 했던 말갈 부족이 있어. 그걸 흑수 말갈이에요. 흑수 말갈. 이 흑수부로 나오잖아. 흑수 말갈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갈족이 다 나눠져. 여기 다 이쪽 지역에 사는 애들 그냥 말갈족이라 그래. 근데 왜 흑수 말갈이냐면 여기가 흑룡강성이라고 있어. 이거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너네가 지리에 그냥 용어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요동이랑 요서랑 그 다음에 뭐 요령이라든가 만주라든가 간도라든가 간도는 알 필요는 없다. 간도는 알 필요 없는데 요 주변에 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죠. 어디가 요령이고 어디가 만주가 어디요? 어떤 걸 만주라 그러니? 델리만주. 델리 만주 아니고 씨. 이쪽 지역을 이제 한반도 북쪽을 다 만주라 그러는데 이 만주가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만주라고 해요. 동북 삼성 지역이 뭐니? 이렇게 세 단위로 나뉘는데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해요? 델리만주. 요령이라고 해요. 요령성입니다. 그래서 야오호성이라고 해요. 중국어로 야오호. 여기는 길림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린성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어로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스찬성. 뭔 스촨성이야? 사천성은 저기 있고 중국 본토에. 여기는 흑룡강성인데 여기가 중국어로는 헤이룽장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왜 요령이냐면 여기 큰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여기도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여기 강 이름은 강 이름이 요하강. 오늘 배웠어요. 헤이롬 장성 치미가 어? 그 발해 뭐? 그 뭐냐 영향 받은 뭐좀 발에 영향? 치미? 치미. 아, 그 지붕에 있는 그 침이? 네. 그러면 지 발에 나중에 전국 당했으니까 여기도. 수막스. 그래서 수막세 그래 그거 나오고 문화 파트 할 때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를 요하강이라고 하고 랴오어강이라고 하고 여기를 흑룡강이라고 부르거든. 러시아어는 아무르 강입니다. 요하강을 기반으로 삼았던 애들을 거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란이 나중에 고르실 때 나라 세우잖아. 거란족이 세우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발해. 요 나라잖아. 요 나라. 뭔 발해야.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 발해인데. 그 어? 쌤은 금나라는 뭐예요? 금나라도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나중에. 발해 되게 뭐? 거란족이 만든 거. 뭔 거란족이 만든 거 거란한테 멸망할 겁니다. 발해는 나중에. 거란족이 만든 왜 나라에- 영상 촬영되고 있죠? 네. 그건 안녕. 열심히 들으십시오. 여튼 그래서 여기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요인 이유가 뭐냐면 요하강 근처에서 발원해서 그래. 이해가니? 그리고 하라고 안 하고 이거라고 해요. 요하강에서 발원했으니까 내 나라는 요다. 원래 천자국은 나라 이름 한 글자입니다. 제국국이라서 우리 나라 이름 두 글자야. 여기는 봐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진족은 거란족보다 좀 동쪽에 사는 애들 여진족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흑룡강을 중심으로 발원한 여진족이야. 그래서 걔네를 흑수말갈이라고 하거든. 여진족이 말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쌤 근데 흑수알갈이 고구려랑 당이랑 싸울 때 도와준 데 아니에요? 누가 당나라를 도왔겠지. 흑수말갈은 발이랑 적대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만주지역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요서 요동 요하라고 부르는 요서 요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요쪽 동쪽을 요동지역이라고 그러고 요하강 서쪽을 요서지역이라고 해요. 쌤 흑수말가루 있으면 백수말가루 있어. 없어. 백수강이 없거든. 여기 흑룡강이 있으니까 흑수말갈이라고 그런다고. 네. 백룡강이 없잖아. 백룡강이 있으면 백수말갈이 있겠지 뭐. 여진족이 실직하면 백수말갈이다.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많이 죽어. 처음에 발해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발해가 막 세력이 커지고 있단 말이야. 영향이 커지고 있으니까 당나라는 발해가 영향이 커지는 게 싫겠지. 영역 개척하는 걸 싫어하겠지. 특히나 얘는 대무에 얘는 되게 무왕 이름답게 막 영역 확장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던 왕이라서 당나라는 얘를 견제하고 싶겠지. 새로 만들어진 국가잖아. 발해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흑수 말가를 흑수주로 임명합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흑수주로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안동도 오고 그다음에 계림도 돕고 그런 거 설치했던 것처럼 이 흑수 말갈이 사는 지역을 당나라 영토로 편입했다는 거예요. 흑수 말갈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지. 왜냐면 얘는 발해가 막 영역이 커져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거든. 근데 당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너 흑수 말갈 혹시나 치게 되면은 너 당나라 영토 침입하는 거야. 이렇게 발해에다 경고한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우왕이 좀 빡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이 내통하는 걸 가지고 흑수 말가를 먼저 쳐버려야겠다, 선제공격을 해야겠다고 말을 못합니다. 저번에 왜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는지 얘기했죠. 평야 지역에서는 평화 이런 거 없습니다. 먼저 선방이 무조건 이득이야. 그래서 선방을 치려고 딱 했는데 그때 장군으로 임명했던 사람 이름이 대문예예요. 대무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대문예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당나라 그때 당시 좀 국제 제도가 이래 국제 체제 관습 같은 건데 왕자들 중에 한두 명씩은 꼭 선진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요. 유학. 그거를 당나라에서도 권장하고 교류 차원에서 주변국에서도 이제 중국에 보냈어. 이걸 하는 이유는 당나라로 입장에서는 인질 제도예요. 인질 제도. 그러니까 왕자 하나 냅두면은 얘네들이 뭐 혹시나 뭐 개기면은 혹시 왕자 목숨 없어 이런 거고 나머지 입장에서는 선진 문물 배우고 선진 문물 배우고 중국이랑 좀 관계를 좀 안정시켜가지고 중국 영향력을 이제 뭐 외침 이런 거 위협을 좀 없애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그래서 관습적으로 왕자 한 명씩 보냈는데 이 대문예는 10년 동안 당나라를 유학했던 유학파예요. 그러면 혹시 당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지를 10년 동안 직접 겪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 가지고 흑수말가 치는 걸 반대해요. 왜? 흑수말가를 치면 당나라랑 싸우자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처음에 막 편지를 보냈는데 대무의 형님, 동생이거든요.
형님 절대로 흑수 말가리 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가 까라면 까 해가지고 강제로 출정을 시켜. 그리고 싸우러 막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싸우기 직전에 얘 혼자 장난으로 배신해요. 그래서 개판 나가지고 대무예가 빡쳐서 야씨 동생 너네 나라에 망명했다면서 내 나라 이 자식 뭐 내가 명령 내려가지고 침략하라 그랬는데 뭐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동생이 안 주지. 여기 왕자를 데리고 있다는 거는 혹시나 나중에 후계 계승 분쟁 이런 게 생겼을 때 협상할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니? 혹시나 무왕이 뭐 갑자기 무슨 일로 죽었어. 그럴 때 대문예를 왕으로 앉히면 꼭 똑같이 정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지금 발해의 속사정을 다 소속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전쟁 나면 얘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전투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 당연히 안 내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대문예를. 이해가니? 그래서 대문예가 먼저 선방을 칩니다. 쌤 어. 근데 발해에서 만약에 왕이 계승 뭐라고? 왕이 계승 문제 생겼을 때 그냥 어. 대문예를 호적에서 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원래 그런 거는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 근데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발해에서 아무리 호적에서 팠다 그래도 원래 정당한 왕이 계승권이고 핏줄이 이어져 있는 얘니까 당나라가 힘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나는 명분이 있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원래 그 국제 정세라는 게 그런 거죠. 국제 정세라는 게 힘 있는 자가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명분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안 줄라 그래가지고 발해가 먼저 여기를 칩니다. 당나라에 선방을 치는 게 이거야. 여기 반도가 중국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반도가 두 개가 있어.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그러면 여기를 야오둥 반도라고 그래요. 요동 반도예요. 아까 요하강 동쪽이 요동이랬어. 요하강 서쪽이 요서고 요서를 밟은 거는 우리나라 때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요동에서 놀았어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도 요동 지역만 장악한 거예요. 고구려가. 근데 왜 요선은 안 건드렸어? 요소는 거리가 멀죠. 그까지 가려면 또 뭐 여기서 사실 좀 만주벌판이 허허벌판이라 가지고 여기도 뭐 이민족들 살고 막 이랬는데 뭐 국제 정세상 막 여기저기 막 하고 뭐 하는 게 요동까지밖에 힘이 안 닿았던 거죠. 최대 강력이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는 요하강 동쪽에 있는 반도야. 그래서 랴오동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이름 까먹었는데 무슨 태산인가 무슨 산인가 산이 있어. 그 산 동쪽에 있어서 그래서 산둥반도라고 그래요. 산동반도입니다. 여기는 요동반도고 여기는 산둥반도. 근데 자 무왕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먼저 어디를 쳤냐면 여기를 쳤어요. 여기 산둥반도에 뭐가 있었냐면 수군기지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수군기지. 그러면 원래는 그 수군의 역할이 전 근대 전쟁에서는 보통 그 바다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보급 역할이 되게 크거든. 보급이 없으면 보급로 쭉 막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보급로 다 끊기고 막 이러면은 싸우면서 되게 특히나 군대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물약 발전이 대부분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를 먼저 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문휴라는 장군이 이거 이름 알아야 된다. 이름 나온다.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입니다. 산둥반도의 등주라는 지역을 공격했어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있어. 이거는 무조건 나와. 당나라 장군, 이거 발해 장군 이름이에요. 장문휴. 그래서 27번은 발해 문항은 다시 영어도 외워야 되네. 일단 28번부터 적어라. 28번에 당의 등주 공격입니다. 당나라랑 싸운다는 얘기야. 아예 장문휴네. 장문휴. 사람 이름이구나. 장문휴 등주 공격이야. 등주는 산둥반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장문휴라는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 지역을 선제 점령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발해의 당 전쟁이에요. 괜찮니? 그리고 좀 연호 먼저 하고 가자. 발해는 연호가 나온다. 지금 나? 발해가 지금 좀 약간 역사 귀속 문제가 많아. 왜냐면 그 중국에서는 발해를 그 당나라 지방 정권이라고 부르고 러시아도 말갈족 막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러시아 땅 연해주에 걸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흑수 아폴로강은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흑수 아까 있던 흑룡강. 흑룡강은 중국 땅이지만 그 연해주 인근이 이 말갈족들이 살던 지역에서 러시아도 발해사가 자기네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 귀속 논쟁이 막 활발한 지역이죠. 우리는 고구려 후예니까 당연히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 그러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학에서 뭘 조명을 하냐면은 발해가 연호를 썼다는 사실을 조명을 합니다. 연호가 뭐예요, 연호? 몰라. 그 나라 천자가 즉위할 때 내 이름을 따가지고 몇 년 세아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태종 당태종 같은 경우는 뭐 정관 1년, 정관 2년 뭐 이런 명칭을 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 1년, 세종 2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따로 그 일본은 천황제라서 따로 연화가 있거든요. 뭐 헤이세이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 새롭게 만든 내 명칭을 따가지고 몇 년 날짜를 세하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연호를 썼다는 거는 천자국만 원래 연호를 씁니다. 제후국은 연호를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연호가 안 나와요. 우리는 명나라가 그때는 중국이 다 하나로 돼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좀 역사에서 잘 나가려면 있잖아. 중국이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계속 쪼개져 있었거든. 이민족이랑 송나라랑 막 남북으로 대치하고 그런 때라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가. 근데 조선시대 때가 되면은 조선 전기는 명나라, 조선 후기는 청나라. 그래서 계속 단일 대륙 국가만 있기 때문에 계속 제후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조선시대는 연호가 없습니다.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연호를 썼다는 거는 우리도 천자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니? 뭔 얘기야 그럼?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가 중요하고 시험에 나와요. 대동성공 그냥 칭호고 그냥 전날에서 불러준 거고. 무왕 같은 경우는 연호가 뭐냐면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무왕이 영토를 많이 넓혔잖아요. 흑수말 가지고 정벌하고 장문이 보내서 전쟁도 하고 그래서 밖에 있던 땅을 안으로 그래서 인안이야. 그리고 안으로 괜찮니? 민우 무왕 연호가 뭐라고? 인안. 문왕은 연어는 대흥 모력이라는 연어를 씁니다. 얘 이름은 대흥무야. 대흥무. 실제 이름. 얘 이름은 아까 대무예요. 그래서 문왕 때는 다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신라랑도 사이가 좋아지고 당나라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모두 다 부모가 있다. 그래서 대흥무, 대흥무. 크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보자. 그리고 아까 무왕이 그래서 29번 당과 전쟁입니다. 당과 전쟁. 29번은 아니네 흑수말과도 전쟁이네. 당과도 전쟁을 하고 흑수말과도 전쟁을 했어요. 둘 다 싸웠습니다. 전쟁 많이 안 하네요. 아까 상문유의 산둥만도 공격이 당과 싸운 거야. 그리고 흑수말과도 전쟁을 한 거지. 여기 있잖아 흑수말과. 그렇죠? 아까 설명했지 다. 왜 여기로 쳐들어갔었는가. 당나라가 흑수 주로 편입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태클 거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흥룡강밖에 기억이 안 나요. 흥룡강 그거 하나도 알면 되지. 흥룡강이 살아서 흑수 말갈입니다. 흥룡강이니까 검은 물이야. 그래서 흑수 말갈이야. 진짜로 우리 검이요? 진짜로 우리 까매요? 아니 예전에는 물이 까맣게 보였대요. 물이 깊어서 뭐 까맣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흥룡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28번은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고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입니다. 29번은 흑수말갈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거 좀 되게 웃긴데 짠 이렇게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때가 성덕왕 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이 나는 전성기 때 왕이야. 통일신라 시기. 여기 신문왕이 다 왕권 강화 조치를 하고 신라 좀 국력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왕입니다. 성덕왕 때. 여기 당나라가 있고 여기가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죠. 여기가 발해가 있잖아. 발해. 그리고 누가 있잖아요? 일본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발해랑 당은 신라는 그전 나당 전쟁 이후로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당나라가 발해랑 싸우고 있죠. 그리고 발해가 영역이 넓어지는 걸 원래 있잖아. 인접국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중국이랑 일본한테 사이가 안 좋잖아. 인접국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아. 이걸 내추럴 에너미라고 합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는 원래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발해랑 당나라랑 신라 사이에 발해가 있잖아. 당은 발해랑 당연히 사이가 안 좋고 발해도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누가 사이가 좋아지면? 일본. 아니지. 당나라랑 신라랑 사이가 좋아져요. 우리가 발해는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지는 거지.
원래 이게 고려시대 때도 똑같아요. 고려시대 때도 우리가 그때 서희가 외근 한탄해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서 그래. 지금은 우리랑 중국이 좀 사이가 안 좋지만 옛날에는 좀 한쪽이 나름 사이가 좋았어. 왜? 위에 양한 이민족들이 있어. 오랑캐들이 있어. 거란, 뭐 여진, 몽골 이런 애들 있을 때는 한족이랑 우리가 친할 수 있어. 여기가 공통적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발해가 만들어진 다음에 당나라랑 신라가 사이가 좋아져요. 괜찮지? 그러면은 발해는 누구랑 사이가 친해져야 되겠어? 일본이랑 사이. 일본에서 한자를 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편지를 2번 보내거든. 발해에서. 근데 문왕 때 한 번 보내고 무왕 때 한 번 보내고 문왕 때 한 번 보낼 건데 무왕 때 보내는 편지는 되게 건방져요. 무왕 때 보내는 편지는 되게 공손해요. 무왕 때는 소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고구려의 옛 영토에 나라를 차리했고 부여의 풍속을 본받았다 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되게 공손하게 보내요. 무왕 때. 왜? 걔랑 싸워야 되잖아. 이해가요? 무왕이 막 다 쳐부수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 흑수말갈과도 싸우고 당나라도 싸우고. 근데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신라랑도 싸우죠. 신라랑도 싸우니까 막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디에는 좀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일본에는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공손한 메일을 보낸다고. 편지를, 사절을 보내. 이해가요? 그래서 일본도라는 일본과 교류하는 길이 생겨요. 이걸 길도자예요, 길도자. 일본도. 근데 팔도자로 생각해가지고 무왕이잖아, 무왕. 싸우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본도라는 단어가 나와. 팔 차고 있는 거 생각해서 전쟁 많이 와? 무왕 이렇게 하면 돼. 괜찮니? 누구랑 사이가 좋아진다고? 발해 무왕 때는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져. 왜? 당나라랑 신라랑 흑수말갈이랑 싸워야 되니까. 이해 괜찮죠? 근데 나중에 문왕 때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미리 얘기하는 거. 문왕 때 사이가 좋아져서 2번째 보내는 편지는 나는 천자고 나는 천자고 나는 장인이고 일본 천황은 사위의 관계다. 장애인이라고요? 나는 장인. 아, 결혼하면은 마누라의 아버지가 장인이지. 장인어른이잖아. 나는 장인이고 일본 천황은 사위의 관계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일본이 되게 개빡쳐해가지고 그 뒤로 사들이 안 갑니다. 발해랑 일본이야. 발해랑 일본이야. 무왕 때는 싸워야 되니까 공손한 편지를 보낸다고. 무왕 때는 당나라랑 싸우잖아. 근데 문왕 때가 되면 당나라랑 신라랑 사이가 좋아져. 사이가 좋아지면 다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사절을 보내는 되게 건방진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뒤로 일본이랑 교류가 생깁니다. 이해가지? 네. 그래서 30번에 일본과 교류. 그래서 일본과 교류를 나타내는 건 일본도입니다. 괜찮죠? 무왕은 다 싸우는 왕이죠. 근데 일본이랑은 교류를 했다. 기억하시고. 자, 발해 문왕은 31번 아까 연호 뭐랬어요? 발해 문왕의 연호 31번. 대흥 보력입니다. 대흥. 보력도 적어놨나? 대흥만 적어놨나? 대흥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문왕 때가 되면은 문왕이 되게 오래 살아요. 문왕 때 천도를 하거든. 문왕 때 천도를 천도를 한 왕들을 보면은 좀 오래 산 왕들이 많아. 장수왕 되게 오래 살잖아. 평양 천도했지. 요 발해 문왕도 되게 오래 살거든. 근데 약간 천도를 하는 게 기존 기득권층을 다 박살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왕권 강화 수단으로 천도가 활용이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 기득권을 박살내는 게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성왕 정도 되고 그냥 신문왕도 천도를 못했어. 아까 그 백제 미륵 무왕도 천도를 못했지. 익산 천도 시도만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천도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천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건들 중에 내 생각에는 아마 수명도 있는 것 같아. 수명. 왕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왕이 딱 정치를 딱 처음 시작하잖아. 얘는 신하들이 정치 햇배잖아. 짬밥이 안 차 있잖아. 근데 왕이 오래 살다 보면은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자연사하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새로 올라온 애들은 짬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천도 같은 큰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문왕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천도를 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야. 근데 요 오래 살던 기간 중에 신라랑 당나라에서 큰 일이 하나씩 있을 거거든.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에서 뭔 일이 있냐면은 알 필요 없습니다. 안사의 난이라고 있어요. 이거 너네 작년에 배웠을 건데 알록산 차사명의 난.
그러면 당나라가 내부가 너무 혼란하잖아. 내부가 혼란하면은 외부랑은 사이가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내부가 너무 혼란하니까. 좋아져야죠. 근데 외부에는 지금 트러블이 없어야 돼. 내부 트러블에만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절을 보냅니다. 안사에 난 이후에. 이해가니? 내부에 집중해야 되잖아 여기서. 너무 혼란하니까 외부랑은 트러블을 없애야 돼. 그래서 당나라랑 발해가 문왕 때쯤 되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리고 신라에서 뭔 일이냐면은 신라에서는 신라 하대가 시작돼요.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원성왕이 즉위를 할 거거든요. 신라 중대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무열왕 찌개가 왕위에 올라요. 아까 태종 무열왕이 이제 그 최초 진골왕이 됐지. 그 최초 진골왕 찌개가 신라 중대까지 쭉 갈 때는 신라왕관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 있었던 내무랑 방계가 왕위에 오를 거야. 이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내무랑 방계가 왕위에 오릅니다. 뇌물 말이구만. 뇌물 마리간 그거예요. 뇌물 마리간의 방계 혈족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되고 신라 왕권이 흔들려. 그러면은 이 원성왕 김원상이야. 그런 거 일어날 거예요. 왕권이 흔들리는 중인 거지. 그래서 원성왕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성왕이 나는 뇌물왕 방계란 말이야. 뇌물 마리간 방계 혈족이니까 다 딱 처음으로 왕이 딱 됐을 때 중앙 지금 귀족들은 권력을 누가 많이 장악하고 있니? 진골. 얘네들 무열왕 직계 혈통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지. 신라 중대 애들이 아직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왕권 강화하려고 뭔 일을 하냐면은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자기 세력을 뽑아요. 그걸 독서 상품가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야. 그리고 여기 내부가 지금 혼란하잖아. 내가 처음 막 신라 하대 왕이 돼가지고 주변에 전부 이제 무열왕계 애들밖에 없어. 그러면 외부 트러블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발해의 사절을 보내. 이해가니? 이게 둘 다 문왕 때 있었어. 문왕이 오래 살았어. 괜찮니? 이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한사에 난 이거 한 거랑 원성왕이 사절 보낸 거랑 시기적으로 좀 차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문왕 때. 괜찮죠? 아니요. 따라오니 이거 이해가 가는데? 아니요. 이해가 가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니? 네. 이해가 가요? 아니요. 딱 문항까지 이해됐어. 왜요? 아니 문왕 때 문왕이 이게 오래 살아가지고 당나라에도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고 신라도 정치적 사건이 있으니까 내부가 혼란해서 둘 다 사절을 보낸다고 발해에다가. 그래서 친하게 지내로 문왕 때쯤 되면 문왕이 좀 오래 살았던 얘니까 그때쯤에는 갑자기 신라랑 당나라랑 발해랑 셋 다 사이가 좋아진다고. 괜찮죠? 그럼 이제 일본에는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니? 금방 건강이죠. 장인 뭐 사위 관계 그런 편지가 나오는 게 이런 좀 배경이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당과 친선하면 31번은 아까 대흥이었고 당과 친선하면서 당나라 제도를 따옵니다. 당나라 제도. 당나라 제도 따오는 게 뭐냐면 삼성육부제와 주자감입니다. 삼성육부제. 나는 그 문돌도 있지 않아요? 2형 15, 61은 선한 때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세수하고 오세요. 졸리면. 자, 이건 삼성육부는 당나라 제도야. 당나라 제도인데 요걸 따온 게 문왕대라고. 왜 따올 수 있었겠니? 당이랑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당나라 제도를 따가지고 정치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이름이 문왕이야. 최대 정비할 왕한테 보통은 그럴 문자를 줍니다. 문자 요 문자를 줍니다. 그래서 문왕이 된 거야. 이해가니? 저도 문자예요. 이게 문자죠. 그럴 문자. 문무왕. 문무왕 할 때 그 문자예요. 문무왕은 문과 무를 경비한 왕이죠. 삼국을 통일하고 체제를 정비한 왕이니까. 근데 얘가 문왕이 됐던 이유가 이런 거 들어와서 주자감은 교육기관이야. 그렇지. 저 나중에 나오겠지만 통일신라 교육기관 뭐예요? 네? 국학이야. 국학. 신문학 때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삼성육부와 주자감이 당과 친선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34번에 상경천도라고 적어요. 상경천도. 상경 서울로 올라가는 거. 그것도 상경이고. 여기는 자 발해 아까 행정구역 뭐라고 했어? 얘기하네. 발해 행정구역이 뭐예요? 네? 발해 행정구역. 고경 15부 60. 그렇지. 좋아. 5경 15부 62주 중에 자 가운데가 중경이고 동경, 서경, 남경이고 북경이라고 안 하고 상경이라고 해요. 풍수 지리상으로는 북자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여기는 죽음. 이거 원래 우리 북석에는 포함해서 춥잖아 위에가. 그리고 음양 오행상으로 북쪽이 죽음이 있는 지역이야. 소멸하고 생성이 시작되는 시기가 북쪽입니다.
생성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생성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북자를 잘 안 써. 그래서 상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어? 머리 침대 그치, 머리 북쪽으로 두지 말고 그 우리나라가 죽었을 때 저승을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망산이라고 불렀어요. 북망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북망산. 여기가 죽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북자를 잘 안 써서 상경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수도로 옮겨왔습니다. 왜? 이전까지는 어디 있었냐면은 수도가 동모산이라고 있었는데 동모산은 산속이에요. 왜 이게 수도를 처음에 세웠을 때 동모산이었어? 왜 동모산에 이게 그냥 그 숨어 처음에는 나라가 작단 말이야. 고구려도 똑같아. 고구려도 제일 처음 나라 지을 때는 상호작이었어. 왜? 방어에 유리하라고. 방어에 유리하라고. 근데 이제 무왕 막 거치면서 이제 나라도 좀 커졌고 당나라랑 사이도 좋아졌고 그렇게 크게 수도를 위협할 만한 세력들이 없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넓은 평야 지역으로 갑니다. 교통이 편리한 넓은 평야 지역이 상경이에요. 이제 당나라랑 사이가 좋았으니까 전쟁 위험 많이 없네. 그렇다면 교통 편리한 곳으로 가자, 넓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상경으로 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요 상경의 뭐가 증거로 나오면 주작대로가 당나라와의 교류식으로 나옵니다. 상경이 주작대로예요. 이거 뭐랑 같이 외우려면 주자감을 같이 외우세요. 주자감, 주작대로, 주자감, 주작대로 다 문항이야. 주자감 아까 교육기관이었잖아. 문항 때. 당나라 교육제도 나오고. 상성육부 주자감, 주작대로, 주자감, 주작대로, 주자대로. 이게 왜 당나라를 제도를 따온 거냐면 당나라를 본받아온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경은 계획도시거든요. 상경도 그렇고 당의 장안성도 그렇고. 근데 이 상경성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캐슬입니다. 왕성이야 왕성. 캐슬이 있고 요 상경 내부에 요 주변에 다 민가가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이나 귀족들 집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왕성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있어. 이게 주작대로예요. 왜 주작대로냐면 그 도교에서 사방의 신이 있지. 뭐라 그래요? 사신도 있잖아. 사신도. 동, 청룡, 서, 백호, 남주작, 북현무. 여기 사신도잖아. 남쪽으로 난 큰 길이라서 주작대로야. 이해가니? 근데 이게 어디 모습이 딱 이렇게 생겼냐면 당의 장안성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경성이 당의 장안성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당나라와 친해지는 겁니다. 이해가니? 다 기억해라. 이거 다 어느 왕때라고? 당나라랑 사이 좋아지는 모든 것들은 문왕때야. 문왕때라고. 싸움 안 하고 착하네. 그래서 착한 애지. 우왕이 싸우는. 싸운 애지. 아까 흑수 말갈 장문유 삼교반도 공개 없어서 다 뭐야? 천재. 천재 천재 좋습니다. 잘 우왕이 따라오고. 싸움 나야 돼요. 그래서 34번은 상경천도 그리고 신라랑 교류하는 것도 이때라고. 그래서 이름이 대흥무지. 대흥무. 모두가 흥모했다. 대흥무. 그리고 뭐 일본도랑 신라도 나온 김에 35번은 뭐냐면 35번에는 거란에는 뭐 무슨 도겠니? 거란도가 있을 거고 당에는 당도는 없고요. 영주도라고 적으세요. 영주. 당나라 영주 지방입니다. 영주 지방으로 통하는 길이. 당나라로 가는 사절이 지나는 길입니다. 영주도. 참고로 알아보면 영주도 이런 건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서남으로 갑니다. 10세기 서남. 자, 요 문왕 무왕대 기반을 좀 잘 다져놔가지고 서남쯤 되면 전성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성기 때 왕이라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당나라에서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 그래가지고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괜찮니? 해동성국이 언제라고? 전성기 언제? 어느 왕때라고? 아래 서남때예요. 서남때. 뭘 보면 이 전성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전성기는 보통 최대 영토예요. 그래서 서남때가 최대 영토입니다. 그래서 막 영토 엄청 크게 막 이러고 잘 나가던 시기니까 해동성국이라고 당나라에서 불러준 거야. 이해가니? 쌤, 궁금한 게 고구려가 그 영토 그 한강 못 찾았는데 그 북쪽으로 영토 많은데 왜 전성기가 아니에요? 누가? 고구려가? 옛날. 고구려 전성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한강 유역 점령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어. 지도 보니까 어. 한강은 안 차지했는데 북쪽으로 영토 엄청 높게 돼 있는 거 있던데요. 아니 그 전체 영토는 장수왕 바로 다음 왕이 그 아씨 기억이 안 나네. 장수왕 다음 왕 때가 요 바로 직후가 전성기야. 이 최대 영토야. 근데 전성기는 일반적으로는 장수왕 때로 봅니다. 이름 기억이 안 나. 오. 아니. 무슨 무슨 왕이었는지. 하나도 안 하여튼 뭐 그때까지 한강무역 장하고 있을 때야. 한강무역 장하고 있으니까 전성기죠. 보통 이제 진흥왕 이후에 신라를 전성기로 봅니다. 한강무역 차지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그때 전성기예요. 영시 갔다 왔대요. 영시 갔다 왔. 갔다 오세요. 그리고 38번 아까 연왕 38번이 뭐라고? 자, 선왕이 최대의 영토면은 뭘 정비해야겠니? 한강유역. 뭔 한강무역이야 발해인데. 지방제도 뭐라고? 발해 지방제도. 중국. 뭔 중국이야? 발해 지방제도 아까 얘기하네. 오경.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발해 지방제도. 그래서 원래는 아까 뭐였어? 흑수말가를 점령을 못했잖아. 맞지? 여기 흑수말 무왕 때도 점령 못했잖아. 그 흑수말가이 언제? 선왕 때 다 정복인데요. 다 발해다. 고구려보다 발해가 좀 전체 국경 크기는 더 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토 크기가 컸을 때 발해 때문이야. 요즘에. 이해가니? 네. 그래서 영토가 커지면 뭘 해야 된다? 지방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아까 그 신라는 뭐였어요? 신라는 아까 신라 좀 이따 나올게요. 신라 통일하고 신문왕이 지방제도 정비할 거거든. 여기도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거. 오경 15부 62주가 선왕때입니다. 전성기니까 최대 영토라서. 이해가니? 아니요. 뭘 아니야? 왜 뭐가 이해한가?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라. 이거 경제 파트에 나온 건데 경제 파트에 나오고 여기 넣어놨어. 왜? 한번 시험 어렵니다 이거. 오경 그 15부 그렇지. 62주인데 이거 수도 이 오경 서경, 동경, 중경, 남경, 상경은 그냥 점점점점점이에요. 서울시, 부산특별시 이런 것처럼. 요거는 지역입니다. 경상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여기는 무슨 시 하나 뭐 이런 거야. 준 단위가 요거는 따로 있고 요거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이 15개 부 중에 어떤 부가 있었냐면 이름이 솔빈부라는 부가 있어. 솔빈부. 이 솔빈부에 뭐가 특산물이 있냐면 말이 이렇게 유명한 수출품이었다. 그래서 39번에 솔빈부라고 써주세요. 15부 중에 하나야. 솔빈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솔빈부가 애들이 어딘지를 몰라. 발해 15부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니? 저게 그거예요. 약간 서울시 성동구. 그렇죠. 아니 여기는 오경은 특별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거고 여기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거야. 좀 단위가 큰 거. 이 15부 밑에 62주가 들어가요. 여기는 경주시, 포항시 뭐 이런 거야. 이해가니? 얘는 따로 가고 얘네는 요 안에 요가 들어간다고요. 그 중에서 솔빈부에 15개 부 중에 솔빈부에 말이 특산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박. 왜 대박이야? 좋아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발해입니다. 괜찮니? 왜? 뭐 힘들어? 근데 너무 빡세요. 뭘 빡세게 하려고 진도가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데? 쌤 너무 힘들어요. 뭘 힘들어? 안 되고 지금 집중해. 이건 잘했습니다. 굿. 괜찮니 승기? 괜찮니? 다음 18번까지는 어디까지? 88번까지 하면은 그 삼국시대 정치는 다 해. 삼국시대 정치는 다 하고 문화 파트가 반 페이지 있어. 반 잘렸거든. 왜냐면 삼국시대 문화는 안 들어가서 남국시대 문화는 가야 돼. 그래서 요거 반 페이지 정도 한다 더 갈 거고 그다음에 고려는 2페이지입니다. 고려는 정치사가 2페이지. 이거 하나, 반. 그다음에 하나 둘 하면 3페이지 총 3.5페이지 하면은 전체 시험 범위 외울 분량이 다 들어가는 거지. 한 200에서 300개 사이에요. 다 해도. 너무 많은데요. 이게 하나 야 너네 단어 하나 하루에 뭐 50개씩 외우고 하지 마. 그래서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안 외우잖아요. 근데 역사는 시험을 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반 학기 동안에 할 거잖아. 반 학기 동안 한 200에 300개만 외우면 되니까. 맥락도 좀 알고 문제도 좀 풀고 해야 되겠지. 그 반학기가 이미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뭐 시험 대비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2타임씩 하잖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라고? 발해예요. 발해. 이제 신라로 간다. 자, 문무왕 아들내미가 누구냐면 신문왕이라는 왕입니다. 신문왕 이름을 보면 김놀수청. 어? 신문왕은 김놀수청 맞으시죠? 국학설리. 그치 그거. 알려진 지금 너그 페이지. 맞아 그거야. 부산왕 추천. 잠깐만요. 주주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봅시다. 잠깐만. 이거는 그냥 역사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개념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 들으세요. 원래 있잖아. 어떤 나라가 전쟁 중에는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이런 양상이 안 나타나는데 통일을 하잖아.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1에서 한 1대왕 항상 1대왕이죠. 1대왕. 이 1대왕 때는 왕권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룹니다. 뭔 얘기면 통일 전쟁한 거야. 딱 통일한 거야. 문무왕이죠. 여기 문무왕. 문무왕 때가 되면은 통일을 막 해가지고 왕은 신하들하고 같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 수행하는 그런 왕이야. 요 왕은. 이해가지? 고려 태조 그 다음에 조선 이성계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막 전쟁 수행한 왕이라기 때문에 신하들도 왕을 존중해주고 그러겠죠. 왕도 같이 이렇게 전장을 누빈 부하들이잖아. 왕도 신하들을 좀 존중해줘. 그리고 막 공을 세웠으니까 막 토지도 내려주고 노비도 내려주고 땅도 하사해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신하들이 왕 좋아하겠지. 그렇지. 근데 2에서 3대 왕이 되잖아. 여기는 보통 태조라거나 우리나라는 태조라는 용어를 쓰고 고조라는 왕도 있습니다. 그건 큰 할아버지고 그건 높은 할아버지야. 그래서 한고조 유방, 당태종 이연, 당고조 이연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고조 혹은 태조라는 왕이 1대 왕이 되고 요 1대 왕은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2대 3대 왕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혼란기가 와요. 여기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이게 고려로 치면 누구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맞죠? 조선은 누구야? 조선은 그때 새로 나라를 세워라. 이성계. 여기도 태조죠. 태조, 여기는 왕건이고 여기는 태조, 이성계. 근데 2대 3대에는 항상 혼란기가 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딱 얘가 죽고 첫 나라를 세운 시조가 죽고 2대 3대 아들내미가 왕이 됐어. 그러면은 주변에는 전부 막 말 타고 막 달리면서 전쟁 수행했던 그런 장군들이잖아. 걔네가 혹시 너 아무것도 모르던 놈이 왕 아들이란 이름만으로 왕 아들이란 명분만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단 말이야. 약간 뭐 전체 한마리로 보겠죠. 그냥 우리는 어떤 세월을 거쳤는지 아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권이 좀 흔들려요. 위협이 되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게 통일하는 과정에서 혼인을 되게 중첩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기 귀족들 끌어들인다고 귀족들 끌어들인다고 정략교를 많이 해가지고 후계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일반적으로. 일부 다쳐져. 그런 거 그랬지. 마누라는 왕건의 마누라가 정실만 22명이고 첩이 6명 있었어요. 22첩, 8첩인가 그래. 근데 뭐 남자들은 좋아할 게 아닌 게 정략혼. 여자 얼굴이랑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 이유로 다 맺어야만 했던 결혼인 거야. 좋든 싫든 간에 사랑이 없는 결혼이지 그런 거는. 여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왕조가 좀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공신 세력들을 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 세력을 다 숙청할 필요가 있어. 막 기간을 좀 잡아줘야 왕권이 바로 서고 그래야 왕조가 좀 오래 가요. 이해가니? 이걸 제대로 못하면 나라 금방 멸망합니다. 쌤, 근데 그러면 신하들 권력이 세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 권력이 세진 거지. 2대 3대는 항상 혼란기라니까. 신하들 권력이 세서. 그래서 얘네들 기간을 잡을 왕이 반드시 나와야 돼. 오래가는 왕조는. 이해가요? 그게 통일신라. 이게 한 4에서 6대쯤 돼요. 이게 통일신라에는 누구냐면 이게 신문왕이에요. 자, 김문돌이가 직책이 뭐예요? 김문돌이가 뭐였어요? 신문왕이 뭐였어? 진골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혼인 과정에서 내 마누라의 아버지란 말이야. 정략 결혼을 한 거야. 정략 결혼. 당연히 김문돌 같은 경우는 권력이 어떻겠니? 세죠. 이거 공신 세력이란 말이야. 전쟁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신문왕을 마음대로 흔들던 시기라고 이때가. 이해가니?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왕권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나라가 망조가 될 거야.
기강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신문왕이 김응돌 반란 사건을 벌이면서 이거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김응돌이 가만히 있는데 신문왕이 선빵 친 거라는 얘기를 많아. 그래놓고 모반을 일으켰다 이런 기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해가니? 왜 선빵을 쳐야겠었니? 심지어 장인어른인데 왕의 기강을 잠잡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왕권이 바로 서서 쭉 갈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지? 이게 고려 시대에는 뭐였냐면 광종일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니 혹시? 고려 광종이 똑같이 귀족들 수청이에요. 수업이랑. 아직 안 들었니? 노비안건법 이런 거 나중에 할 거거든. 과거제 정비하고 이런 거 할 거야. 아이유 들어봤어요. 노래 틀어주는 거. 국자감도 이준아 불러줘. 그래서 광종 때 똑같이 미칠 광처럼 외우세요. 실제로 비광인데 나와요. 그래서 다 쳐죽이는 게 고려 시대는 광종이 나와. 이해가니? 조선 시대는 누구겠니 이거? 태조 다음에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가 전부 다 쳐죽일 거예요. 이방원 별명이 뭔지 아냐? 알겠지. 아니 뭐 미친 게. 알고 돼. 이장원 별명이 필방원이야. 필방원. 조선 건국의 그 고려 마지막 충신 조선 건국의 그 정도전. 설계자 누구? 정도전, 정몽주. 고려와 조선의 양대 그 신하 세력이었잖아. 둘 다 쳐죽인 게 누가 쳐죽였냐면 얘가 쳐죽였어. 필방원. 그래서 별명이 필방원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죽였냐면 얘 자기 동생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 왕자의 남편을 죽였지. 근데 그것보다 자기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여동생 남동생까지 다 쳐죽였어요. 원경 왕후 남동생들 오빠 다 쳐죽이고. 그리고 얘 아들내미가 세종이잖아. 세종의 마누라의 아빠도 죽였어. 자기 사돈이지. 세종 장인어른까지 쳐죽였어요. 왜? 이런 공신 세력들이 남아있으면 세종이 왕권 강화하고 막 정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외척 세력을 경계한 겁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애들이 기강을 좀 잡아줘야 그 다음에 한 6에서 한 8대 정도 사이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최대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해서 성덕왕 때쯤 전성기가 와요. 이거 뭐 그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 일어나고 안사의 난 일어나고 신라에 교류하자고 했을 때 그때 발해랑 당나라랑 싸워가지고 그때는 좀 국력이 신라가 좀 융성하던 시기거든요. 신문왕 기강을 좀 잡아가지고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에 좀 도와줘 하던 그 시기. 그리고 체제 정비가 좀 완료돼가지고 대민 지배력, 대민 장악력이 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뭘로 표현될 거냐면 정전지급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거야.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이해가니? 그때 성도왕 때 전성기, 신문왕 때 기강을 잡아가지고 성도왕 때 전성기였다 정도만 알아보세요. 쌤, 성덕왕하고 성덕여왕하고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선덕여왕이잖아. 그거는 선덕여왕. 이게 용수들이잖아. 선이에요. 성덕왕이라고 성덕왕. 물론 선덕왕도 있습니다. 선덕왕도 있는데 교재에 안 나와요. 교과서 교과 범위 안 나와요. 성덕여왕이 아니었어요. 선덕여왕이고 선덕여왕. 선덕하잖아 마음이. 그래서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종이 체제를 잘 잡아놓으니까 다 기강을 잡으니까 누가 나왔다? 성종이 나올 수 있어. 고려 성종. 시무 28조 하면서 유아교육진흥 이런 거 나오죠. 국자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조선시대 때 되면 태종이 이런 거 다 쳐죽이니까 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태종이 다 쳐죽여서 아들내미 세종이 전성기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지. 괜찮니? 근데 조선은 이게 한 번 더 나와. 왜? 세종 아들내미가 누구지? 문종이라고 있어. 근데 문종이 2년 만에 뒤지거든요. 너무 원래 몸이 약한 것도 있고 아버지 그 3년상을 너무 열심히 치르다가 그리고 그 세종이 죽기 전에는 거의 업무를 문종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원래 몸도 별로 안 좋았는데 세종 장례를 빡시게 치르는데 왕 업무까지 하려니까 무리가 와서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누구다? 문종 아들내미 어린 단종이 되게 어린 나이로 정치하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몰라. 정치를 몰라. 그래서 황고인 윤정서 등 황고인 김종서 등 세종대의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못 봐줬던 거야? 세조가 못 봐줬던 거지. 그래서 기강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이게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이 한 번 딱 벌어지고 다시 기강을 딱 잡고 나니까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는 거야? 성종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계속 조선에서 쭉 이어지는 거지. 요 맥락을 알아라. 고려 시대까지 요까지는 해야 된다. 너네 이해가니? 그래서 신문왕과 성덕왕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왜 신문왕 때 체제 정비를 그렇게 빡세게 하고 왜 이렇게 막 난리 같은 게 많고 왜 망파식장 같은 설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 신문왕 때입니다.
자, 요것도 알아둬라. 녹음이랑 관료전이랑 시급은 안 나오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녹음과 관료전 차이들 학교에서만 배웠을 건데. 관료전. 관료전이 그 풀어주는 거고 조세. 관료전은 그 관료전. 이제 그 이제 그 토지세 이런 것만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 녹음은 그냥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뭐 어떤 걸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동력도 주고.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얘네들은 조라고 있습니다. 조세. 조가 조세예요. 토지세를 조라고 해요. 세금을 걷는 땅에서 걷는 세금을 조라고 하는데 관료전은 이 조세권만 줍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얘도 있고 이해가니? 노급도 있는 거고 관료전도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없냐면 노동력 징발권이 없어요. 이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우리 지역에서 성을 쌓을 거야. 그럼 너 나와가지고 공사 노역 좀 해. 이런 거. 그래서 노동력 막 불려가지고 뭐 다른 막 공사 같은 거에 쓸 수 있단 말이야. 관료전은 이게 없어. 왜? 왕이 원래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왕한테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세금을 받을 권한을 관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관료전은. 왜?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벼슬에 대한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조세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급하는 관료전이야. 근데 노급은 뭐냐면 여기는 그냥 그 관직에 오르면 주는 거고 여기는 보너스 개념이에요. 노급은 큰 공로를 세운 애들한테 노급 뭐 3,000호라든가 2,000호라든가 집 단위로 줬어요. 이 지역의 뭐 세금도 당연히 네가 받는 거고 플러스 여기 소속된 집들의 노동력까지 네가 징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게 뭘로도 쓰일 수 있겠어요? 유사시 노동력 징발이라는. 네. 그렇지. 사병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이해가 그래서 그래서 김웅돌에 딱 버려졌을 때 물론 이제 친일 쿠데타, 그러니까 신문왕이 먼저 조작해내서 만들어진 쿠데타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얘가 전쟁을 벌일 때 노급 애들을 징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김웅돌 난 진압하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완전 강하지. 이거 이해하니? 네.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0번은 관료전 폐지고 40번은 관료전 노급 폐지고 41번이 관료전 지급입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뭐 기본소득 보반 사건 이런 거 치고 기강을 잡았기 때문에 체제 정비를 빡세게 할 수 있었어. 이거 다 합니다. 그 나올 수 있는 체제 정비는 신문학 때 다 나와요. 중앙제도 정비, 지방제도 정비, 군사제도 정비, 교육제도 정비. 이거는 문이고 이거는 무죠. 문무잖아. 문무. 그렇지. 이거는 중앙, 이건 지방이잖아. 나올 수 있는 개혁 다 한다고 얘가. 중앙제도 개혁은 뭐 이건 잘 안 나오니까 14부라고. 우리가 버프망 때 최초로 만들어진 중앙부서 이름을 배웠어. 버프망 때. 뭐 했니? 힌트. 경부라는 오부오가 군사 오부는 그 오부 중앙지방행정구역이고. 맞아. 오부오부가 그런 거. 그거 말고 중앙의 행정부서. 병부라는 중앙행정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한 게 부평학교였지. 근데 그 병부를 비롯해서 쭉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집사부, 뭐 위하부, 뭐 좌이방부, 우이방부 해가지고 14개 부서가 세팅이 된 게 신문학대예요. 이제 안 변해. 이해가요? 계속 뭐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추가했거든 빌라에서는. 근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아주 완성한 항이 신문항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중앙에 42번 14부입니다. 그리고 43번에 지방제도는 어떻게 지방제도 정비했다? 지방제도 어떻게 정비했습니까? 지방제도 그 구수소경 구주오소명. 너보단 잘해. 14부.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참고로 알아주세요. 내 기억 속 처음 보는 거. 처음 이거는 내가 빈칸 뚫을까 말까 막 좀 고민하다가 뚫어놨는데 참고로 말해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구주 오서경 신라에서 숫자 9가 나오잖아. 그러면 통일신라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지 9가. 네. 단일 숫자로는 싱글 넘버로 얘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통일신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숫자 9라는 거는 가장 완전한 수고, 가장 넓은 수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가지? 그래서 전국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9개로 나눠요. 왜? 이게 가장 크고 완전한 수니까. 네. 이해가지? 그래서 목탑 지을 때 뭐 지었어요? 9층 목탑 지었잖아. 항룡사 9층 목탑인 이유가 이 9개 층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 지을 때마다 2층을 지으면은 백제에서 항복해서 와 고개를 조아릴 거고, 이걸 딱 지금 다음 층을 지으면 일본이 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릴 거고, 저기 보면 여진족이 와서 여기 와서 고구려가 뭐 그래서 쭉 해가지고 9개 층 하면 전 세계 모든 바다의 민족들이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하면서 만든 게 9층 목탑이에요. 근데 뭐 타지 않았어요? 어? 타지 몽골 치일 때 불타죠.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모형만 그냥 이제 보는 거죠, 영상. 자, 그래서 군사 제도는 뭘 정비해 있니? 군사 제도는. 구서당 10점. 오, 좋아요. 구서당. 아까 숫자 9 들어가면 통일 시간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중앙군이고 이건 지방군인데, 구서당은 안 적어놨는데, 구서당 10점 줬고, 구서당에다 이게 빈칸 쳐가지고 뭐 밑줄 치듯 빈칸 치듯 해가지고 민족 융합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10점에다가 한 주의 이정이라고. 구서당의 민족융합, 10정의 한 주의 이정.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민족융합이냐면 이거 중앙군이거든요. 중앙군 지방군인데 중앙군인 구서당에 뭐 흑금서당, 백금서당, 청금서당 이런 서당들이 있어. 근데 그 서당에 백제 유민으로 편성된 부대, 말갈 유민으로 편성된 부대, 고구려 유민으로 편성된 부대가 들어가 있어. 뭐 서당 하나가 뭐 고구려 유민들로만 구성된 부대야. 그럼 대단한 겁니다, 나름. 왜냐면은 수도 경비잖아, 중앙군이잖아. 수도 경비를 내가 멸망시킨 이민족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민족융합체입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10정은 자 지방군이잖아. 그럼 주가 몇 개예요? 9개잖아. 그래서 하나씩 다 갈라서 한 점 배치를 한 거야. 근데 얘는 9개고 얘는 10개지. 숫자가 안 맞지. 한 명 남아요. 한 명 남잖아. 그거를 어디다 배치했냐면 딱 한 주에만 이정을 배치했어. 그 한 주가 어디냐면 한 주입니다. 네. 얘 이름이 한산주거든요. 여기가. 한산주 혹은 한주야. 그래서 한 주에다가 이정을 배치한 거야. 이해가니? 아, 네. 주 이름이 한주라고. 한주라서 여기다 이정을 배치했고 그래서 합쳐서 10정입니다. 10정입니다. 이해가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외워야 된다 이거.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된다.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국학. 국학을 설립했다. 여기까지. 국학을 어떻게 설립. 부르더라? 자, 발해는 뭐였어? 발해는 교육제도. 발에는 대조야. 아니, 발해는 교육제도가 뭐냐고. 4분. 주작대로 주작감이었잖아. 문학 때 주작대로. 통일신라는 교육제도가 뭐야? 국학. 국학 설립.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다음에 다 비교해서 나올 겁니다.